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인기가 높아지고 고수익을 올리는 채널 운영자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가 선호 직업이 됐는데요. 하지만 BJ들은 극한 경쟁에 시달리며 악성 댓글과 마녀 사냥 등으로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인터넷 방송의 실상을 그린 웹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생일 기분 작가의 수희영이라는 작품은 지금 4년째 연재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올해 부천 만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 화제성을 강요하는 인터넷 방송 제작자, 그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방송인의 얘기를 통해서 인터넷 문화의 빛과 그림자를 웹툰으로 그려낸 생일 기분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필명이 생일 기분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특이해서 많은 분들이 생일 기분 이름이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필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밴드 언니네 발관이라는 이제 밴드의 1집 수록곡 중에 제목이 생일 기분이라는 노래에서 따왔어요. 예. 네, 생일날 느끼는 약간 묘한 우울감이라는 아이러니한 감수성을 담은 노래인데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감각을 느끼기도 했고 또 노래 자체도 좋아하고 또 어감이 좋아서 아마추어 시절에 닉네임으로 쓰던 게 자연스럽게 필명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생일 기분 하면 왠지 생일이면 신나고 즐겁고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생일날 의외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랬고요. 우리 그 생일 기분 작가님, 저희가 오늘 모신 게 이번에 부천 만화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뭐 배우들도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신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다. 왜냐하면 딱 한 번밖에 신인 때 받을 수 없는 상이다.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감사하고 또 기쁘기도 한데 또 근데 제가 연재가 만으로 이제 4년 차인데 신인상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돼가지고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 좋은 창작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년도 신인이에요. 왜냐면 알려지기 전까지 배우들도 10년 된 배우들도 네. 첫 작품 알려지면 그게 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첫 연재를 하고 지금 그 연재를 4년째 계속 이어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독자들한테 인정받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수희영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이건 4년 됐고 원래 이제 만화 그린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 어릴 때부터 뭐 낙서 같이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만화의 꼴을 갖춘 만화는 고등학교 때 처음 그려봤으니까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고 만화를 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한 지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으로 데뷔한 지는 만으로 4년 차고요. 네네. 그 신진 작가죠. 제가 오늘 딱 뵙고 작가님이 이제 웹툰 작가니까 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은 했지만 제 생각보다 더 젊으셔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그린 지 10년 만에 그리고 전업 작가가 된 지 한 6년 만에 이런 신인상을 받게 되셨는데 수상작이 수희영입니다. 1, 2, 3, 4, 5, 6, 7, 8, 9, 0 할 때 0이죠. 예? 수희영.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주인공이 이제 여자 직장인이었다가 인터넷 방송에 뛰어들게 되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을 담은 만화고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역캠이라는 세계에 편입되고 거기서 어떤 흥망성쇠를 경험하는지를 좀 현실적이고 지독한 방식으로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리게 된 만화고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시청자나 다른 동료 방송인들 그리고 가족과 애인 그리고 익명의 대중들과 관계 맺고 갈등 빚고 또 뭐 화해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만화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BJ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하는 진행자들을 BJ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 방송 얘기를 지금 모티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이걸 모티브로 웹툰을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또 자연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컴퓨터로 뭐를 이것저것 한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많이 보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에서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제 시점에서 느낀 것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만화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가 거대 매체가 된 시대에 접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또 만화에 영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목이 이제 수희영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희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수희를 영어로 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어로 쳐서 TNGMLEK 하고 영을 쳤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글 이름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영타로 쳐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는 네네네. 개인정보 때문에 많이 그러진 않지만 좀 그런 의미에서 수희라는 인물이 그런 어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관점에서 그런 아이디를 지었다는 설정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이름이 수희인데 그냥 아이디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네, 수희에다가 영을 하나 붙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또 한글 닉네임은 수희영인데 영어는 그 수희다 영이라고 그 수희다 예. 영을 그대로 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뭐 천진난만한 모습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은 생일 기분 작가님 평소 인터넷 방송 좀 즐겨 보시는 편이신지요?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 자체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웹툰 내용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셨던데. 어렸을 때 관심이 많기도 했고 또 지금은 많이 안 보지만 과거에 많이 봤던 시기도 있고 또 지금도 가끔씩 이제 다른 분들 방송 찾아보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때 모아뒀던 영감들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터넷 방송을 정말 친구처럼 생활처럼 옆에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그 SNS 쪽에 이 네. 생일 기분 작가님의 수희영에 대한 어떤 반응 같은 거를 보니까 이 반응을 쓴 올라온 그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보고. 네, 그거 예. 관련해서 이제 뭐 줄거리 요약해주는 예.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뷰하는 영상 같은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하는 걸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수희영이라는 이 작품만 이 연재를 지금 4년째 200화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길게 가는 거예요. 생명이 긴 건데 얘기거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한가 봐요. 만화를 그리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자연스럽게 더 생겨나는 것 같고 또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반으로 하는 만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재가 더 찾아지고 또 만화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하지는 않는데 인터넷 세상 속에 퍼져 있는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네. 주워 모아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4년째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BJ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요즘은 또 어린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니까 BJ의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작품에 관심이 쏟아진 게 아닐까 싶은데 4년 동안 얘기를 전개해 오면서 혹시 그 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에피소드라면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만화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캐릭터 중에 또 인기가 많고 한편으로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캐릭터가 있는데 인터넷 방송에 과몰입해서 스토킹까지 저지르는 배추도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나오면 화제가 되는데 이 캐릭터의 그런 어떤 인기 비결이라고 하면은 저는 최대한 등장인물들 말투를 현실에서 쓸 것 같은 구어체로 설정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배추도사라는 캐릭터는 좀 사이코적인 면모가 있는 캐릭터라 좀 제가 평소에는 쓰지 않을 것 같고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되게 만연체의 문장들 되게 현학적이고 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가 그런 사이코적인 면모 때문에 꼬여있는 그런 어떤 인간상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나레이션으로. 네네. 그 부분이 좀 컬트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이 배추도사 등장하는 장면을 봤는데 좀 싸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캐릭터가 이 수희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요? 수희라는 주인공과 친분이 있던 동료 스트리머 미나짱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 이 캐릭터는 좀 그런 비극으로 치닫는 적지 않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미움과 동정심 같은 입체적인 감정들을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 캐릭터에 대한 애증이나 동정심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 캐릭터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수희영이 인터넷 방송의 세계에 몸담게 됐을 때 이 미나짱이 많이 좀 도와줬죠. 네, 이 미나짱이라는 캐릭터가 살짝 그런 방송인으로서의 우울증 같은 걸 겪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네네. 그 캐릭터가 이 수희라는 좀 천진난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친절하고 한 캐릭터에게 조금 어떤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애착을 느끼기도 해서 도와주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여성 직장인이 어느 날 우연히 BJ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데 보면 이 주인공 곁에는 절친도 있고 연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러브라인 얘기도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역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성적인 긴장감이라는 차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들을 특히 초창기에 많이 다뤘었는데 네. 수희가 직장을 다니던 시절부터 사귀었던 민우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예. 이 캐릭터랑 연인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도 좀 어떤 아이러니한 감정이라나 뭐 양가적인 감정들을 다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독자분들 반응이 존재했었고 네, 또 네. 나중에 갈등이 봉합되고 성장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다루면서 좀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자친구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여자친구가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해지고 하니까 뭐 다른 BJ하고 뭐 콜라보 이런 것도 하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민우라는 캐릭터는 제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평범하다 그 자체인데 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되게 그런 평범한 직장인을 다룬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에게 생기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송을 하게 되면서 구독자가 100만이나 되는 인기가 있고 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유튜버와 수위가 엮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비범한 세계로 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질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고 네. 어떤 자기가 수희의 남자친구로서 그런 질투가 나지만 그거를 덮어두고 싶으면서도 또 그게 어쩔 수 없이 새어나가고 예.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박수 쳐주기는 해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또 요즘 진행되는 에피소드 중에 혹시 이제 독자들이 관심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연재되고 있는 분량에서 진행되는 에피소드가 사이버레카라고 요새 하는 아, 네, 맞아. 이제 주로 타인들에게 벌어진 이슈들을 좋게 말하면 소개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팔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유튜버죠. 이게 워낙 요새 말이 많은 문제기도 하고 또 스토리적으로는 이게 이야기상에서 큰 분기점이 되는 얘기다 보니까 반응이 역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뜨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작가가 좀 힘을 주고 쓴 거랑 독자들이 반응이 좋은 거랑 좀 차이가 좀 있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독자 반응이랑 제가 유도하는 거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이러니를 다루는 걸 좋아해가지고 등장인물들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아이러니를 다룬 에피소드들이 조금 제 예측과 독자 반응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수희영이라는 이 웹툰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요?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기, 돈 이런 것들과 되게 직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솔직함 속에서 자신의 각자의 이기성이 나오고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비극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중간에 그런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고 생각이 많이 들고 하면서 그 모든 거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인간상을 그리고도 싶었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기심과 좀 더 이타적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거창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수희영 작품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단 거를 보니까 굉장히 인터넷 방송 BJ 세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문제점이나 현실 같은 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 수희영의 수희는 일단 방송을 접고 이제 회사원으로 돌아오는데 과연 평온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뭔가 버팀목이 있어야만 다시 옛날의 어떤 그런 평온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버팀목은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만화상에서 마지막 수희가 마지막 방송을 할 때 온갖 조롱과 모욕과 그런 것들로 인해 폭격을 당하는데 그때조차 끝까지 고생했다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평범한 관계들이 수희의 버팀목인 것 같아요. 수희한테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는 불행의 원인이지만 또 동시에 위로와 응원을 얻는 창구였고 수희가 그렇게 방송을 시작했었거든요. 어떤 위로와 응원 때문에. 모니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말과 감정이 굉장히 칼같이 날카롭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되게 햇볕처럼 따뜻하게 올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평범한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는 어떤 거대한 계기나 그런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평범한 관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작은 배려랑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수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그런 작은 배려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는 게 바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악플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따뜻한 댓글 하나가 또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네.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일기분 작가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 그리셨다고 그러는데 불만이 많아서 만화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저는 군대를 육군으로 현역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상황을 겪으면서 불만이 자연스럽게 쌓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입 밖으로 내면은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불만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투덜대냐 했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거, 글 쓰는 건데 이걸 창작물의 꼴로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쟤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말보다는 어떤 뭐 작가로 봐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불만을 이렇게 웹툰으로 승화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생일기분 작가님 이제 수희영은 정식 연재를 시작해서 4년 됐고요. 그 이전 작품은 어떤 게 있었는지요? 정식 연재한 거는 수희영 지금 그리고 있는 수희영 하나인데 아마추어 시절에 인터넷 만화 게시판에 올린 생활 속의 사이야기라는 만화랑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는 만화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네. 군대 다녀와서 이제 대학교 복학을 하고 그 시절에 느낀 감정들에서 출발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생활 속의 사이야기라는 만화는 제가 20대 중반 시절에 느꼈던 어떤 세대 갈등에 대해서 그 50대 사회학과 교수와 20대 초반의 학생의 갈등이라는 소재로 풀어본 만화였고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는 만화는 2010년대 후반에 뭐 다양한 뭐 미투 스캔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 시기에 주인공들이 미디어 공급자, 그러니까 뭐 기자 이런 캐릭터들인데 그 관점에서 대학교에 터진 성비위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낸 만화였습니다. 두 작품을 아마추어 신분으로 게시판에 올리고 나서 세 번째 작업하던 게 수희영이라는 만화고 이 작품이 정식 연재 제안을 받아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에 습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생일기분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 스타일인지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도 담으면서 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특징, 본인이 생각하는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인 인간들이 등장한다는 게 제 만화의 특징 같습니다. 모순적이고 이기적이면서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친절한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그런 다층적인 현실적인 인간들이요. 다만 거기에 집중하느라 이야기의 전개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쩌면 그것 자체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웹툰 작가라는 게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또 스토리도 탄탄해야 되고 연재가 계속 돼야 이게 또 생계도 될 텐데 웹툰 작가로서의 어려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독자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혼자 모든 거를 결정하고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지금 당장은 문제없이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연재가 끝나서 수입이 끊기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고민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유명한 작가들도 이 고민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림이 어려운가요? 스토리가 어려운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그림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도 아니고 네. 그래서 또 그림은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육체적인 노동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계속 머리에 힘을 주고 고민을 해야 되는 스토리 부분이 확실히 좀 저한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정식으로 연재한 첫 작품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실력도 있지만 또 운도 좋으셨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은 그 웹툰 원작의 영화나 드라마 제작도 많이 되고 뭐 저희 방송에서 너무 많이 거론됩니다만 K-팝 데몬 헌터스로 K 콘텐츠가 얼마나 또 큰 열풍입니까? 웹툰 작가로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기회인가? 나도 좀 세계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만화가 되게 한국적인 얘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감성을 많이 다루고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하는 걸 보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셀링 포인트가 됐는지 좀 분석적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솔직히 어쨌든 간에 잘 나간다니까 부럽다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모르죠. 이제 신인인데 신인상 받으셨는데 웹툰 작가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작가가 되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작품을 꾸준히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원고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웹툰이라는 건 항상 연재라는 방식으로 주로 대중을 만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작품 앞으로 그리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겨우 첫 연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선 세대 많은 대단한 만화가분들처럼 꾸준하게 오랜 세월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시류를 흡수하고 때로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생일 기분 작가님과 대화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 BJ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제22회 부천 만화대상에서 웹툰 수희영으로 신인상을 수상한 생일 기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윤하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
솔직히 두려워